친절하게도 이건 3년짜리라는 걸 암시해줘서 이게 문제를 줬어요. 3년 지나갔다. 자, 무단 임대했다. 아마 이거를 시험 보면서 바로 알아차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단 임대라는 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거는 유치권이라는 것 자체가 유치할 수 있는 권능만 있는 것이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세권이 있다 그러는 거는 점유 플러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유치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그 법 규정을 보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정도의 유치만 할 수 있고 그걸 처분한다든가 임대하면은 그 목적물의 소유주권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임대라는 말은 만약에 그전 같으면은 무단 임대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됐다라는 말까지 썼을 텐데 그냥 무단 임대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됐다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갑이 뭐라고 또 했냐면 나는 점유를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시효소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법적인 용어가 없어요.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내가 유치권자로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게 점유의 중단 사유가 됐다라고 법적으로 가공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상적인 용어 일부러 그렇게 된 겁니다. 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만 툭툭 던져가지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니들이 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느냐를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갑이 했던 마지막 항변,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중단된다. 이 말이 맞느냐? 느낌상 굉장히 끌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적물을 사용하면 소유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뭔가 끌리는 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가 경고하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 판례 때문에 뭔가 물건에 대해서 이용하면 뭔가 점유하고 있으면 뭔가 권리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인상이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권리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률로 들어가서 담보물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고하는 게 이제 중단되느냐? 법리적으로는 이게 틀린 주장이죠. 만약에 이런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저당권부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아예 중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등기하는 형식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저당권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경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멸시효에 있어서 중단 사유 중에 하나가 가압류가 하나 있는데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면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학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가 가압류라는 게 뭡니까? 임시잖아, 임시. 가라는 게 임시거든요. 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급하다고 하니 임시로 그냥 그 물건을 잡아둘게라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니까 권리의 존부도 아직 확실치 않은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나는 말이 되느냐. 권리가 완전히 확실히 인정되고 가장 전형적인 담보물인 저당권자조차도 피담보 채권이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데 권리도 확실치 않은 가압류 등기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되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갖고서 학설이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게 되면은 특징이 법률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툭툭 던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거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느냐를 한번 묻는다는 게 그냥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가압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213조에서 말하는 점유한 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각이에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걸 슬쩍 넘어가고 그냥 유치권을 검토하라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니까 학생들이 아마 80% 90%는 유치권을 쓰다가 아마 마무리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좀 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유치권 문제를 딱 하다가 이 무단임대 부분은 아마 지나친 분들 꽤 있을 거고 공부하신 분들은 유치권 소멸 청구니까 최종적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처럼 이 문제는 일단은 법률적인 강화하지 않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했는데 사실 큰 함정이죠. 간접 점유자는 214조에 말하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만 이제 알았으면 바로 넘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눈치 못 채가지고 유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서 유치권까지 검토하는 그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차인에 대한 임차인이 정인데 임차인은 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이건 맞나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려면은 원래 적법한 처분 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차권을 설정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게 작년에 나온 판례고 이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원래 임대차 계약 자체는 그 목적물에 처분 권한이 요구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최신 판례를 물어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공사대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사대금. 자, 갑은 그 주택 소유자인 을병에 대해서 이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해서 반소를 청구합니다. 자, 공사대금은 여기 3년이라는 걸 암시를 해줬어요. 3년.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는 이제 기산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기산점. 여기 보면은 공사 완료한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공사 완료는 2010년 10월 31일.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당일날부터 기산하잖아요. 이행지체는 그 다음날부터고.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법리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틀린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갑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년 9월 30일 날 공사비에 갚아라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 후에 6개월 이내에 반소를 제기했거든요. 6개월 이내에. 이행 최고죠, 최고. 자, 최고는 그 임시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만 6개월 후에 뭐 재판소 청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진술 내용의 재판에 들어가서는 갑이 나는 그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라는 말만 하지 내가 2013년 9월 30일 날 이행 청구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변론주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부를 하시죠. 변론주의 내용은 뭡니까?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백에 구속력이 있다. 세 번째는 증거는 니들이 내라. 자, 여기는 판사가 보기에 이 설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증거로 인해서 다 현출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설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는 이 서신이 나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이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증거 자료에 대해서 변론 주장이 있어야만 소송 자료가 돼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뻔히 보면서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갑이 주장한 내가 담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